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지만입니다. 누구나 꿈이 있죠. 첫 번째 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꿈, 그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돈을 좀 많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프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요. 그중에 1등, 2등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죠.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또 5년 동안 또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자영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현재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부채는, 가계부채가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 나누면 1인당 돌아가는 몫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건강은 어떤가? 고혈압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 환자 계속 늘어나서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 환자도 각종 암이 지금 계속 늘어나서 죽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암으로 지금 사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했으면 50% 달성을 했든 80% 달성을 했든 이게 잘한 건데요. 오히려 거꾸로, 답은 거꾸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5년을 더 살면, 5년을 더 열심히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가던 방향 그대로, 하던 방법 그대로 했을 때 희망이 없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저자, 일본의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죠. 이나모리 가지오가 쓴 그 책을 보면 이분의 책하고 이분의 삶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삶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시작할 때 금수저로 시작한 사람 빼자고요. 그럼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흙수저로 시작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들어갔는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낙제 점수라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졸업할 때까지 다닐 형편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첫발이 고등학교 중퇴로 시작을 했다고요. 자, 이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자신감이 있을 텐데 서울대를 나온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중퇴. 예. 그래서 아유,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게 뭘 하겠어? 이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었어요. 그 믿음대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계속 잘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저 직장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주유소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잘렸다라고 이분은 스스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할 때 부담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금수저 아니죠, 그죠? 백그라운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스펙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그 이하로 오히려 평균 이하였다. 그런데 거기까지면 제가 여기다 이분을 소개할 일이 없죠. 현재는 어떻게 됐냐?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감동하고 이분 스토리에 막 흥분하고요. 이분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성공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창회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뭐 하냐 지금? 그리고 거기 안 나왔더라도 걔 뭐 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장이었던 친구가 어느 회사를 차려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대. 아, 그놈 싹수가 있었어. 그때부터도 잘 나갔어.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얘기를 할 때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뭐 한대? 아, 세계적인 성공자가 됐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가? 왜요? 졸업도 못했는데? 너무 의아한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겨요. 뭐 해서 벌었대? 그랬더니 로또를 붙었대. 그러면 야, 운 좋네. 그러고 인정을 할 텐데 이것도 아니야. 아니, 코인을 살았는데 그게 500배가 올라갔대. 그게 인정할 만한데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또 한 번 사람을 놀래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습관을 바꿔서 자기의 인생을 바꿨대요. 그래? 확 관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관심이 생긴 겁니다.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꿨대? 이게 궁금하죠?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을 그대로 가감 없이 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졌는데요. 이분의 경험을 그대로 복제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부자가 되어가고 점점 성공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이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을 초대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한테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갈 곳이 10곳이야. 그럼 여러분은 10곳 중에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이분이 선택한 거는 그래도 돈을 많이 주는 데서 이분을 초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강사료가 계속 올라가서 이분 1시간 강의료가 8억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도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을 초대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분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얼마가 없어서 8억이 없어서 그래서 아쉽게 초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온 듯한 느낌으로 이분의 노하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하는 것은 극히 아주 일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야,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비밀. 자,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 습관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이분이 바꿨던 대로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작심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나와 내 습관과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다. 절판됐어요. 아쉽지만 저는 이 책을 제일 처음에 읽고 몇 번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처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공한 방법대로 습관을 바꿔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계속 읽다가 완전히 이분한테 빠져버렸어요. 자, 이분이 그러면 첫 번째 성공하게 된 첫 단추는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집 얻기도 어려워요. 집 사는 건 고사하고 집도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 않아요.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허름한 트럭 안에서 수없이 많은 밤들을 보내게 됐어요. 자, 여름은 그럭저럭 모기와 싸우면 되는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추워가지고 어느 날은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요. 나는 왜 이렇지? 부자는 왜 부자가 됐지?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 부자들은 부자가 됐을까? 언제부터 부자가 됐을까? 무엇을 해서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하루에 몇 시간을 쓸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자기보다 10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대단한 프로 세일즈맨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지? 그 사람만큼만 팔으면 나의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될 텐데. 그리고 도전장을 내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팔로 다녔는데요. 물론 매출은 조금 올라갔지만 이분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아예 그냥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래서 다음 방법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최고의 세일즈맨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자기의 노하우를 다이어리를 펼쳐서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대로 열심히 했더니 자기보다 많이 파는 사람이 없더라. 누구예요? 1등을 추월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사람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방향을 턴해서 그냥 질주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나모리 가지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결핵 때문에 생사를 왔다 갔다 했고 출석 일수가 작아가지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중학교 떨어졌죠. 고등학교 뭐 변변치 않죠. 대학교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첫 직장이 갔는데 첫 월급이 외상이야. 망해가고 있는 회사에. 자, 이때 자기가 연구실에 보따리를 다 싸고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교세라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27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 1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최고가 됐어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하나씩 생겨요. 그게 뭐예요? 에이, 이왕 할 거 그냥 완전히 목숨을 걸어보자. 이거였었어요. 목숨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걸었더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그 세일즈맨 그 기억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성공의 노하우를 거기서 다 배워버렸어요. 여러분 그 조 지라드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조 지라드, 그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조 지라드. 네. 이름이 욕이 아니고 기네스북에 자동차 판매왕으로 12년 동안을 1등을 지킨 사람. 여러분 금메달을 한번 따잖아요. 2회 연속, 3회 연속 따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12년, 12번, 12년 동안을 1등을 계속한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1등을 12년 동안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든 사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전 세계 1등을 12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동차 세일즈맨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래서 또 그분 책을 봤죠. 최고의 하루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 세일즈맨을 처음 시작한 나이가 35이에요. 아직 35 안 돼 보이는 분도 있네요, 여기에. 네. 그때까지 어떠냐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다혈질이고 직선적이면서 아주 폭력적이기 때문에 처자식들도 아버지한테 절절 매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35살인데 직장을 35번을 옮겼어요. 1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옮긴 거예요, 직장을. 그래가지고 경제력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돈을 못 벌으면 내일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이에요. 자,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력서를 냈는데 안 받아줘, 이제. 왔다가 금방 갈 거니까. 사정해가지고 들어간 데가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정해가지고 거기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뭔 마음을 먹었는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차를 한 대 딱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자기의 삶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그거였었어요. 차를 한 대 팔았으면 그 차를 산 사람은요. 대부분 여러분 차 한 대 사면 몇 년 타요? 빨리 바꾸는 사람은 3년, 그리고 평균 5년. 그 이상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대 팔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고객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차를 판 사람보다는 차를 바꿀 때쯤 된 사람한테 가서 또 홍보 활동을 하고 이런 차가 나왔다, 모델이 뭐다, 뭐 기능이 어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조지라드는 머리가 나쁜 건지 차를 인데 산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그러니까 2만 원면 됐다고 사람들은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기대치를 이미 넘어갔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 차를 한 대 더 살 수도 없고 멀쩡한 걸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거. 그래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막 이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걸 고맙다고 표현을 하지? 그러고 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누가 차 바꾼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요. 꽉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느냐 하면 조지라드한테 데리고 가는. 너 맛 좀 봐라 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자 이래가지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면 멀지 않아서 나 너무 좋은 영업사원 소개시켜줘가지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기분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조지라드의 영업 방침.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 이상으로 충분하게 감동하게 졸도하게 퍼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세일즈맨이 뒤에 차 산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카톡에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명절 때마다 과일 바구니를 보낼까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그 해답은 누가 내려냐면 데일 카네기가 내려놨어요.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적시적소에 딱 집어넣는 거. 이게 프로거든요. 차 산 사람이 막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 조지라드입니다. 웬일이세요? 지금 그 매덕이 보면 10,000km 정도 타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공업사 어디를 가시면 과장 누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차를 맡기시고 제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 소모품 뭐뭇을 갈아줄 거고 거기에 할인 얼마 정도 해줄 겁니다. 제가 업계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실력이 좋고 서비스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으니 거기 거래하시면 굉장히 유쾌한 그리고 아주 유익한 차 관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갔더니 너무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나서 타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전화 5만 킬로 정도 타셨죠? 아니 어떻게 제 뒤를 따라다녔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차 살 때 상담을 한 2시간 정도 했잖아요. 직업이 뭔지, 어디로 출근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낚시를 좋아하면 어느 낚시터를 가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 가는지, 여행은 어떻게 가는지, 갈 때는 차를 타는지 비행기를요. 이런 것들을 다 한 2시간 동안 아주 빼곡히 적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후속 관리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신적 존재구나. 그리고 차를 사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를 산 사람들이요. 돈도 받지 않는 영업사원으로 다 바뀌어서 누가 차만 산다 그러면 모조리 데려다가 전부 조지라드한테 데려다 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조지라드가 한 사람이 아는 사람 영역이 한 250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졸도시켰더니 250명한테 홍보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 책에 보면 250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다르죠? 자, 진짜 성공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을 원하신다면요. 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저 18년 차인데요. 한 달에 월급이 1억밖에 안 되지만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상속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간 완벽하게 자유로워요. 이대로 가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으로 따라하면 되겠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했던 방법으로, 이나모리 가지오가 했던 방법으로, 조 지라드가 했던 방법으로 저도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요. 근데 그 방법하고 우리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MET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것이 성공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완벽하고 이것을 꾸준히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1, 2년 뒤에 나도 놀랄 만큼 달라진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분 또 소개를 하면요. 제 멘토 중에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그렇지만 스티븐 코비 또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원래 가난한가 보다 해가지고 괜찮았었어요. 굶어도 괜찮고 뭐 어려워도 괜찮아. 근데 한동안 성공을 해서 잘 나가다가 월 수입이 그래도 1,000만 원대는 꾸준히 한 10몇 년을 있다가
부도가 딱 나고 나서 제로로 똑 떨어지니까요. 그때 그 삶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매달렸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책을 써놨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써놨는데요. 이 책을 그때 산 게 아니라 산 지가 5년 됐는데요.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 교회도에 창세기 교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년 내에 창세기만 읽고 또 넘어가고 1년 있다가 또 그래요. 그것처럼 앞에 뚜껑만 열어가지고 앞장만 계속 열고 1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면 7가지 습관이 너무 좋대. 막 집에 가가지고 다 읽어야지. 읽다 보면 들어오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그러면 덮어놓고 또 1년이 가요. 자, 이래가지고 5년 정도 된 건데 상황이 바뀌니까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정독을 4번을 했어요. 왜 했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7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제 습관하고 보니까 너무 달라도.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습관만 내 습관으로 바꾸면 부도고 뭐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써놓은 7가지 습관이 내 습관으로 바뀌면 끝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4번을 읽고 너무 이제 시간 낭비다 했어요.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는데 뺄 말이 없어. 다 너무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첫 번째 습관부터 이제 죽여보자 한번. 첫 번째 습관부터 내가 내 습관으로 하나하나 바꿔보자.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 했었어요. 자, 이 주도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대응적인 사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직접 반응하는 사람을 대응적인 사람이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왜 받죠? 주는 사람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주면 받는다. 그건 대응적인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줘도 안 받아. 그건 뭐예요? 주도적인 사람이래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래요. 어떻게 안 받지?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받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짜증 나기도 하고 그냥 동기부여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러면요. 내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기 아주 결론을 내려놔 버렸어요. 왜 그래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폰서도 아니에요.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꿈깨시라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적인 구조상 스폰서와 같이 팀워크로 성공하는 건 맞는데요.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응적인 사람과 주도적인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성공자는 갈려요. 누가 욕하면 바로 욕하고 열받게 하면 바로 그냥 대응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고. 예? 저도 스트레스 받아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 그 선물이 누구 거예요? 주다가 안 받으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지가 가져가야 돼요.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 사람이 도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준 사람은 안 줬다는데 그것까지 막 뺏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스트레스까지 또 땡겨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있을 걱정까지 땡겨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뭔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가져라. 주도적이 되라. 삶의 주인이 되라. 네 삶을 누군가가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마라. 외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네 목표가 바뀌고 네 계획이 바뀌고 이런 일을 거기다 맡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직진하고 기한을 정했으면 도달하고 도전했으면 정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삶의 주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지 마라. 이분이 또 그런 얘기,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인 사람은 교회 우선순위예요. 가족 중심인 사람은 가족 우선순위예요. 일 중심인 사람은 일 우선순위입니다. 막 일이 바쁜데 와이프가 우리 가족 여행 한번 지금 시기가 어떤데 여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제가 이희돈 박사라는 분이요. 미국의 그 무너진 쌍둥이 빌딩 거기 105층에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분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테이프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이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분이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의 수석부총재가 됐단 말이에요. 또 연임이 됐고 두 번째는 만장일치로 됐어요. 역사 이래 그런 사람은 이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분이 사모님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결혼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한 게 사모님 그 가족들이요 전부 반대해. 너 놀이감이지 그 사람이 진짜 너를 여자로 보지를 않는다. 너를 와이프감으로 절대 보지 않을 거다. 너는 놀다가 그냥 차버리면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그 장모님 장인어른 그 친정 그 처갓집 식구들한테 너무 결혼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요. 막 위기를 넘겼죠,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하고 의사가 뭐랬냐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제 위기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남편은 가서 일 보셔도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석부총재면요. 거의 분 단위로 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라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산적한 일들을 뒤로 탁 하고 안 가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그러다가 거기 직장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고 아픈데 그런데도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직장이라면 나는 그딴 직장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면석이가 아니라고요. 면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무역센터 수석부총재고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영상은 우리 와이프한테 절대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가진 당당함, 그죠?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 차지합니다. 사고 날 수 있고 스트레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90%가 선택에 의해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인생을 사느냐 100%의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의 원은요 관심의 원입니다. 또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기억하는 것들은 다 관심의 원 안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관심의 원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친구를 한번 초대해가지고요 요 뒤에 밥을 먹으러 한번 갔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근데 그 친구가 가다가 말고 야 저기 괜찮겠다. 2층에 보니까 술집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나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언제 생겼지? 8년대 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정면으로 그렇게 큰 간판이요. 그렇게 번쩍거리는 간판이 한 번도 눈에 보인 적이 없어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 있는 거는 적어도 그게 보여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 돌아와서 무엇을 봤느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걸 봤을까요? 똑같이 갔는데 그죠? 안 그럴걸요?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물을 자세히 봤을 거고요.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봤을 거고 옷장사들은 요즘에 유행이 뭔가 이런 것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원은 그렇게 묶이게 돼 있습니다. 자,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영향력의 원은 이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고요.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도 바뀌질 않아. 그건 관심의 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축구를 했는데 베트남한테 중국이 졌어요. 몇 대 몇으로 졌죠? 아무튼 졌어요. 그래가지고 TV를 보던 그 시청자가 중국 시청자가 TV를 부시는 거 보셨어요?
망치로 막 빼고 그것도 속이 안 차니까 막 뛰어가지고 막 확 땡치고. 그래서 스코어가 바뀌었어요. 테러를 부셨더니 그죠? 맞아요? 이게 이제 백수가 나라 걱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도요. 바뀌지 않는 거 그것은 관심의 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부자일수록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자,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1분만 스톱해 가지고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까? 얼마나 내가 실속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빠르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적인 사람이 있고요. 결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대적인 사람은 외부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부채가 있어서 나는 뭣도 안 되고 뭣도 힘들고 뭣도 어렵고 뭣도 고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없을 때는 그 인간 그 문딩이 뭐 해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또 남편 때문에 일하는데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시간이 없어서 또 나는 너무 불행해. 아이들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나는 기대적인 사람이구나. 자, 결론. 기대적인 사람 쪽에 있는 사람은 성공자 명단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현명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문제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습관부터 내 행동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서 내 미래도 바꿔놓게 되더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해서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지도자는 배의 잣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요. 저도 요셉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셉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요셉을 굉장히 아주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쁜 선생님이 요셉 이야기를 해주면 고개가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너무너무 재밌게 들기 시작해서 요즘은 성경에서 요셉을 읽을 때마다 감동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17살 때까지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특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17살에 아버지의 실수로 아버지가 너무 이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형제들의 시기질투, 12형제잖아요. 그죠? 시기질투를 받아가지고요.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값싼 헐값에 외국으로 이제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급격한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종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너 거기 알지? 그 나라에 그 부자 누군지 알지? 그 사람 집이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양이 몇 마리고 뭐가 몇 마리고 또 오비만 해도 얼마고 거기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런 거 하겠니? 나 이거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종이라고 딱 하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이 집에 주인이 시키지 않고 놓친 일은 뭔지 그리고 우선순위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더 빨리 하게 될지 그리고 같은 종들이 더 분위기를 좋게 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고민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실천을 한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경제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종이 이렇게 지가 알아서 지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맡기다 뭐까지 다 맡겼어요. 모든 키까지 다, 열쇠까지 다 맡긴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보다 더 낫다, 네가. 내가 시키는 것보다 네가 알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다 맡겼는데 하나 딱 안 맡긴 게 있어요. 누구를 안 맡겼냐면 자기 와이프는 안 맡겼다고. 근데 와이프가 요셉한테 빠진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냐. 너무 이쁘고 나중에는 이성에 막 그냥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고민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막 거절을 해도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요. 왜 그래요?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비등비등한 사이가 돼야 싫어. 너 안 봐. 이렇게 나오지. 이건 장군의 와이프가 종한테 뭐를 시키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걸 감히 거절한다는 게 얘하고 그냥 가는 게 훨씬 낫지. 너무 힘든 거죠. 그 힘든 일도 요셉은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확 상한 그 사모님이요. 나중에는 시도를 하다 안 돼가지고 집안에 방은 내실까지 불러가지고 육탄 돌격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종주제에 잘한다 하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고발을 하잖아요. 요셉한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를 가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전에 단 0.1%라도 그럴 만한 기색이 보이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라면요. 단칼에 목이 날아갔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디발 장군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그럴 놈이 아니야. 분명히 자기 와이프는 때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문제인데 이미 너무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알려놔가지고 이걸 없던 일로 하다니 이거 참 핑계대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도 살리고 둘 다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억울하면 백도 없으니까요.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법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그럴 법도 한데요. 그런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신이야. 더 대단한 거 뭐냐면 그 감옥에 가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감옥이 아니라 꼭 사랑방 모임하는 집처럼 이렇게 바뀌고요. 더 대단한 재밌는 일은 뭐냐면 외부에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꿈을 꾸거나 막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요셉이 거기다 안심을 시켜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으로도 힘으로도 철창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가졌어요. 자, 거기서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제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자, 낮은데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하고 뭐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것은 의자뿐이니라. 나는 용상에 앉아 있고 너는 단지 의자가 다를 뿐이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네가 할 수 있다. 이거 왕권 완전히. 옛날에 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면 보디발 이렇게 안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단칼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 넘긴 그 10명의 형제들 자기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절하고 있을 때 쟤네들을 좀 어떻게 해봐라. 나 안 보고 싶다 그러면 갔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어려울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종이었을 때나 국무총리였을 때나 언제나 자기의 기준이 분명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할 일과 안 할 일 그리고 원칙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 컨택을 하면 어떨까요? PPD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스타, CPA를 금방 가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계속 복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진짜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될 거다. 요셉의 영향력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원망하거나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심의 원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거는요.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손해를 받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원망하고 이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경과 분위기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결과에 언제나 순응하는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니 그 다음에 2배, 3배 점프를 할 일을 생각하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더라. 장소나 지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타협이나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일컬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왜 안 되냐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영향력의 어떤 부분에 더 채워줘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바꿔 나가면 게임은 완전히 끝납니다. 경영의 신 이나무리 가지오도 딱 그 방법이었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딱 그 방법이었었어요. 조지라드 제가 세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라면 우리는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이 갈 수 있다. 분명히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취 심리에 성공이 곧 목표고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성공하려면 2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2번째는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숨도 안 쉬고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원합니다. 언제부터? 6개월 뒤부터.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심을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거 다 걸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다 걸었어요. 제가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경북 영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부채를 갚아야 될 게 1억 3,200만 원 정확하게. 그리고 스폰서 없고요. 센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냥 빈털터리 가난한 사람이요. 인맥도 아무것도 없고 전달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6개월 만에 1000만 원대를 가겠대. 이거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 없어서 다 과정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론 6개월째 됐을 때 제 통장에는 108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거기서 2달이 더 지났을 때 2천만 원대가 넘어갔고 거기서 또 3개월이 지났을 때 3천만 원대 수입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정말 뭐 미어 터지게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이 목표, 결단, 그리고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953년 미국의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그룹은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 목표는 없는 사람 60%,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 27%, 목표는 있지만 생각만 하고 적지 않은 사람 10%, 목표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다닌 사람 3%였습니다. 자, 5년마다 이 사람들을 만났고요. 20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어땠냐면 3%, 이 사람들이 97%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요거랑 똑같은 설문조사를 26년 뒤에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 84% 졸업 후 여름을 즐기겠다는 계획뿐 별다른 목표가 없었다. 너무 웃기잖아요? 하버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표가 뭐였었냐 그랬더니 하버드 가는 게 목표였대. 그 다음에 13%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 적지 않았고요. 3%는 예일대학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여기는 10년 뒤, 아까는 예일대학교는 20년 결과잖아요. 10년 후에 1989년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3%, 이 사람들이 여기보다 2배, 3%는 다 합친 것보다 무려 10배의 수입을 가져갔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짧은 시간에 폭넓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에는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엘버트 맨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나에서 태어난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극장에 갔어요. 아버지하고 갔는데 극장에서 내용에 감동한 게 아니라 거기에 화면에 나오는 그 집,
큰 건물, 차, 불빛, 도로 여기에 완전히 뿅 갔어요. 세상에 저런 데가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진짜 지구상에 저런 데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미국, 뉴욕이 그렇단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미국으로 아예 유학을 가버리는 게 꿈이에요. 자, 유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아버지가 부자여야 돼요. 유학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가나에서 가난한 동네에 제일 가난한 집에 초등학교도 간신히 다니는 주제에 유학을 간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요. 갑자기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유학생으로 불린 거예요. 엘버트 맨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도 없어요. 유학생, 친구도 유학생. 뭐예요? 놀림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노여움을 타지를 않고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엘버트 맨사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말이 통해야 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책을 사가지고 혼자 독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애들 성리 아시죠? 그죠? 나가서 막 노는데 저도 놀아봐서 알아요. 초등학교 때. 밖에서 막 놀다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구슬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러면 엄마가 밥 먹으러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안 보일 때까지 막 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내일 보자 그러고 가는데 얘도 그런 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결단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밖에서 애들이 야 나와 짝이 모자라니까 네가 나와야 돼 부르는데도 얘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이게 목표를 정한 사람의 태도예요. 목표는 PPT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맨날 놀고 되겠어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마스터를 하는데 3년 정도 걸렸어요. 읽기 영어.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펜팔 친구를 이제 미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됐죠. 3년이 남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경제력은 아직 멀었어요. 절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바뀔 일은 거의 없는 희박한.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분이. 뭘로 바꿨냐면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다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로. 아시다시피 미국의 4년제 대학만 해도 몇천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주소를 뽑아가지고 다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가나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엘버트 맨사입니다. 저의 꿈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귀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 인생은 공부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꿈이 있고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저희 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학비를 미리 제가 적시에 필요할 때 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저를 먼저 공부를 시켜주시면 제가 성공을 해서 그 학비를 갚을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예요.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 그러다가 한번 답장이 왔는데 와서 딱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너의 요구를 허락하니 와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4년을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 빚을 갚고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게 드라마지, 이게. 그죠? 이게 인생 드라마인 거예요. 금수로도 태어나서 맨날 놀다가 뭐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은 드라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멋진 인생, 그죠? 드라마틱한 인생은 바로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만족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돈이 더 필요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건강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기준 미달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이 현재까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인생 역전이고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너택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오신 거고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잡고 한번 해보신다면 저도 제가 했던 방법들 충분히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79년도에 10월 26일 날 이날이 언제냐면요. 18년 동안 집권하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날 돌아가셨어요. 자,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 강의를 하신 원장 선생님은요, 미국의 우주항공사 나사 아시죠? 거기에 근무를 하시던 분이고요. 인생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을 대면에서 보는 게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었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주는데 그날 강의 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붕어빵 장사를 하던 총각이 와가지고요. 취직을 부탁을 하더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79년도에는 취직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하나는 졸업장, 또 하나는 자격증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졸업장도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뭘 가지고 취직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백으로 하려고 왔다고. 야, 그래도 백으로라도 뭘 비비로 언덕이 있어야지 너를 그래도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랬대요. 자기를 그 회사 대문 안으로만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청소부로 취직을 시켜줬대요. 3개월 있다 이 사람이 돌아왔더랍니다. 아, 선생님 취직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저 다시 붕어빵이나 굴려고요. 왜? 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청소밖에 못했어요. 어? 청소부가 그런데 뭘 원했는데 저 사실은 우리 동네에 기계가 고장나든 뭐가 필요하고 전기가 고장나든 모든 것은 자기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요. 다 보면 알아가지고 고쳐준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타고난 손재주꾼. 근데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자기는 들어가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안에 출근만 하면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가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찾을 줄 알았는데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아예 차단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구경도 못하고요. 들어가 보면 맨날 서 있는 기계만 맨날 보고 청소만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 저 같으면 그때 그래 알았다 이러고 말 텐데 훌륭한 사람들은 참 그 5mm가 다르잖아요. 5mm가 그죠? 1%가 다르거든요. 2%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대볼 수 있겠냐? 그럼 맘먹으면 되죠. 그거 한번 해볼래? 만약에 네가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청소부가 됐는데 그래도 너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해볼래? 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기념으로 해서 청소도구 한 세트를 사가지고 주고 자,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어제 청소부하고 오늘 청소부하고 달라졌어요. 목표가 있는 청소부는 달라진 거예요. 청소부도 목표가 있는 철가방 있잖아요. 짜장면 배달부도 달라지는 것처럼 그날부터 청소를 하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관심 없어요. 나는 최고의 청소부만 되면 되니까.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남보다 왜 내가 뭐 미쳤어?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게? 적당히 하면 되고 그죠? 남 하는 만큼만 하고 내 관심은 오로지 저 기계에 있고 기술을 배우는 게 관심이면 이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원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한마디 말한 건 법이야. 청소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니까 막 재밌으니까 콧노래도 막 나와 이제 막. 그래서 그렇게 막 시간만 나면 청소를 하니까요. 그 주변이 아주 깨끗해져 버렸어요. 워낙에 회사가 크다 보니까 구역이 딱 구별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담당한 청소부는요. 그쪽에는 회사가 달라 아예. 그게 소문이 금방 나버렸어요. 어떤 전무가 막 스트레스 잔뜩 받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 보니까 청소부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아이씨 나도 전무 때려치고 청소나 할까? 자기 직업보다 청소부가 더 부러워 보였어요. 3개월 딱 됐는데 사장님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다 지나다 보면 늘 청소하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콧노래를 불어가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제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보니까 그 원장님이 자기한테 소개를 해서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헌시 딱 던지듯이 가서 일해라. 이랬던 친구인데 보니까 너무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래요. 밥 먹자고. 밥 먹으러 가서 왜 밥 시키잖아요. 시켜놓고 밥도 나오기 전에 그 청소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진짜 똘똘한 놈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응? 그러면서 제가 도박을 한번 해볼 생각이다. 해외로 지금 연수를 3명 보내야 되는데 뒤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력서도 시원찮고 자격증도 뭐 졸업장도 없는데 내가 이 친구를 한번 거기에 딸려보낼 생각이다. 청소도 이렇게 잘하는데 한 가지 기술을 익혀놓으면 아마 한쪽 분야에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갔다 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요.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79년도면 그죠?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삶에 굉장히 아주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은 대낮에 해를 찾는 것과 배 위에서 바다를 찾는 것과 같다. 직업 그 자체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다. 여러분, 메나테크가 성공시켜준다. 이거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메나테크가 간판이 아니라 메나테크 안에 누구? 메나테크 안에 정지만이 이 사업의 주인이에요. 나를 보고 사업을 선택하지 메나텍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변하기로 결정하고 바꾸기로 결정하고 성공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와 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가 살던 마을이 작은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주말에는 2~3시간씩 책을 읽는다. 네. 이건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책 읽으면 좋다는 얘기는 다 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PD 방에서도 이제 책을 읽고 그러는데요. 책을 못 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한가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책부터 읽고 나머지를 처리하면 읽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잡고 있는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람쥐 톱바퀴 들듯이 계속 돌다 보니 60이 됐고 돌다 보니 65이 됐고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족들도 눈치 보이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노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월급은 마약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전했어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그거 없으면 못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퇴물로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런 마약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내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긍정적인 답이 요구되는 질문을 해라.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주인으로 살아라. 삶의 주도권, 주도적인 삶으로 인생을 바꿔라.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곁다리로 그냥 그 시간 때워주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목표, 성취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항상 지니고 살아라. 일 중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 일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책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는 습관을 들이자. 미팅, 우리는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팅이 굉장히 성공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우리 MET 6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신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자, 제가 진짜 성공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MET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6주 동안 하잖아요. 그 6주 만에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습관을 바꾸는 연습, 훈련을 바뀌진 않아요. 바뀌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점심때 가면 배가 고픈데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이 언제까지 기억이 되느냐? 길으면 3일입니다. 3일 안 가거든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뭔가 또다시 공급을 해야 한나절 뒤에 밥을 먹어야 내가 기력이 올라오는 것처럼 3일 안에 뭔가 공급을 해야 돼요. 그 공급을 우리 권현숙 대표님이 아주 일용할 양식으로 딱딱 카톡을 통해서 배송을 해줄 거예요. 그걸 잘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잔치밥을 드시고 또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1에서 6주를 가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장담하건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성공의 시작이고 그 기간이 여러분의 직급과 소득을 결정해 줄 겁니다. 행동이 답이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성공자의 위치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